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자,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은 흐름 이어갔죠. 주가가 10배가 넘게 오르는 등 굉장히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죽을 쓰고 있습니다. 벌써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났고요. 2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또 13%가 넘는 급락이 연출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재차 유증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좀 드러내면서 여기에 따라서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뭐 분노를 했죠. 주주들을 분노를 하고 이제 마이너스 13%가 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향후 주가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보유자분들 앞으로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최근까지도 뭐 거의 비슷한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의 이제 매도세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최근에 매수세로 좀 돌아서나 싶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악재로 인해서 또 나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개인만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 보시겠습니다. 신용 잔고율이 굉장히 좀 높아요. 지금 벌써 3%에서 4%까지 최근에 올라왔고요. 뭐 오늘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3% 후반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시에는 더 큰 폭의 하락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 반대 매매로 인해서. 그래서 상당히 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는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5천억에서 3,900 한번 눌렸다 올라가죠. 4,600, 6,400, 6,700 그리고 올해는 상승폭이 좀 큽니다. 8,300까지 올라가고 내년에 1조를 넘길 것으로 일단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과거 적자에서 흑전 이후에 100, 400, 1100 가파른 상승 그리고 작년에 크게 눌렸죠. 반토막 600 그리고 올해는 큰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1000대까지 회복을 합니다. 내년 후년에도 가파른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눌렸다가 올해부터 크게 반등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실적 걱정은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작년에 저점을 지났고 가파른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3분기에는 130억에서 250 크게 상승을 했고요. 자, 4분기에도 100억에서 300억대 그리고 1분기에는 200에서 370, 2분기 270에서 400. 그래서 골고루 지금 전년 대비해서 고르게 좀 상당히 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죠.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매분기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실적 관련해서는.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엔 좀 높았어요. 400에서 500, 그리고 200, 100대까지 떨어졌던 최근, 그리고 올해는 100 초반대까지 내려옵니다. 109, 그리고 내년 후부터는 계속해서 두 자릿수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부채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점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ROE 보겠습니다. 과거에 마이너스를 좀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58 한 번에 단숨에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ROE를 기록을 했었고, 최근에는 좀 내려왔지만 여전히 20에서 20, 뭐 30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ROE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상황입니다.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요. 향후에도 괜찮은 흐름 이어갑니다. 자, EPS도 뭐 어쨌든 작년에 크게 눌렸다가 실적과 마찬가지로 올해 계속해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배당금은 좀 소소합니다. 일단 계속해서 100원씩 해주고 있어요. 올해도 100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배당 수익률 약 0.47%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굉장히 소소하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19.19배, PBR은 4.51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사실상 지금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예요.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굉장히 싼 구간인데 지금 유증이라는 어마어마한 악재가 지금 벽으로 딱 맞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반영을 했을 때는 지금은 적정 주가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제 가치 받고 있는 현재 주가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다른 거 이슈 볼 거 없어요. 그냥 유증 관련 내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금감원의 정정 요구와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수 페타시스가 유상증자 정정 신고를 하고 제2호 인수 완주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정정 신고서에서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제2호 인수 관련 타임라인을 대폭 추가를 했고요. 김상범 이수그룹 회장도 유증에 참여할 계획을 밝히면서 주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유증 예상 발행가액이 현 주가 수준을 밑도는 데다가 유증 규모 축소로 추가 차입금 조달이 불가피해지면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 이수페타시스는 공시를 통해 유증으로 마련하는 자금 5천억 원 가운데 3천억 원 가량을 2차 전지 부품 기업 제이오를 인수하는 데 사용을 한다고 밝혔죠. 자, 이수페타시스는 이 성장성이 높은 CNT 소재 사업을 통해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다고 설명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이수그룹 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수화학 등 소재 계열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제 굳이 뭐 이수페타시스가 제이오의 인수 주체로 나서는 것이 말이 되냐 이렇게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차는 현재 캐즘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고 특히 제이오의 주요 고객사는 이로 인한 영향으로 장기 공급 계약이 취소가 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죠. 그리고 현재 제이오의 CNT 도전제는 불안한 전방 상황 등으로 인해서 가시적인 성장성은 부족한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이에 주주들은 반도체 기판 제조업체인 이수페타시스가 2차전지 소재 기업을 인수하려는 것에 대해 본업과 무관한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다 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수그룹은 이수페타시스 최대 주주인 이수의 유상증자 참여율을 100%에서 120% 초과 청약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당근을 내놓아 봤지만 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주주연대가 유증 발표에 이토록 분노하는 데는 이제 사측이 유증 결정 과정에서 주주들의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이죠. 자, 사측은 지난달 시장에서 유증 관련 얘기가 나왔을 때 주주들에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본색을 드러냈던 것인데요. 이에 주주연대는 금감원에 유증 반대 민원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주 행동 플랫폼인 액트와 협력해서 금감원에 유증 반대 관련 서류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의결권 확보를 위해 사측에는 주주 명부 열람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으로 화가 나는 이제 일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금감원이 이걸 통과시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사실상 당분간 미래는 없다고 봐요. 이스페타시스. 근데 이제 통과가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투심은 많이 꺾일 거예요. 그리고 신뢰도 이런 거 지금 뭐 옛날에 약간 카카오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뒤통수 치기 시작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스페타시스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작년부터 뭐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사실 최근의 상황이나 이런 동향을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참 그렇습니다. 자, 할 말은 많은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입니다. 당연히 좀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금감원의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지금 어제 이 발표 내용 때문에 굉장히 다시 한번 위기가 왔다. 그래서 유증만 사실 아니라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불확실성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 드리고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표가를 좀 대폭 낮출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죠. 자, 유증이라는 이슈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일단은 자, 많이 잡아도 지금은 36,000원 여기까지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봐도 36,000원까지밖에 일단은 열려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 중에 혹시 지금 본전 근처에 있거나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또 통과가 된다면 당분간 올라갈 일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을 교체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면에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긴 할 거예요. 근데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대응하시냐? 자, 물타기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물타기는 좋은 구간임은 맞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확실한 바닥일지는 일단은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좀 더 흘러내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좀 제한적이긴 하겠죠. 이미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은 좀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아직 바닥인지는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물타기를 지금 진행해도 나쁘진 않지만 조금 더 기다려 봤다가 확실히 바닥을 다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반등을 확인하고 그때 물타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주가가 낮을 때 물타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같은 돈을 투입해도 효율을 많이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타기를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되 어디까지 그런 물타기를 진행을 하냐?
자, 일단 가능하시면 목표 주가인 36,000원 밑으로만 빼주시는 것을 일단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6,000원 밑으로 최대한 여러분들이 더 뺄 수 있으면 더 빼고,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신 구간까지 최대한 빼주세요. 그래서 36,000원 밑으로 일단 안착을 시켜 놓으시고 가져가셔야 되겠고, 다만 여러분들 물 타면 안 되는 구간은 자 25,000원 보고 있습니다. 25,000원 요 정도. 그래서 25,000원 밑에 위치가 되신 분들은 물 타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보유만 하시거나, 아니면 요 정도 손실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출 가능하신 분들은 탈출하시되, 손실보기 큰 분들은 이렇게 평단 관리를 목표 주가 밑으로 최대한 낮춰주시고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겠죠. 금감원이 제발 이거를 또 받아들이지 않기를 좀 이렇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참 어쨌든 뭐 이게 고질적인 또 국장의 문제죠. 사실 이거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짓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 주니까 사실 뭐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주분들 어쨌든 힘내시고요. 자, 좋은 이슈 조만간 좀 들려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공지 드렸다시피 이틀간 또 휴가를 가기 때문에 갔다 와서 더 많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